지금 뭐 쉬운 데도 있고 아직 벗긴 데도 있는데 언제 정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적기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벗기는 거는 사실 해에 따라 다른데, 제가 봤을 때 이 벗기는 거는 보통 이제 여기 같으면은 아마 2월 하순경, 예, 이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녕 지역이 보통 한 2월 20일경 되면 벗기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그 정도 되면 벗기면 되는데, 원래는 이게 빨리 따뜻해졌으니까 그만큼 빨리 벗겨줘야죠. 이게 마늘의 상태를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판단하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실제 이거 벗길 때 갑자기 오늘 하루가 뭐 따뜻했다고 벗기는 게 아니고, 그동안 있어 왔던 거하고 앞으로 한 10일 정도 날씨가 어떨 건지, 예를 들어 평균 기온이 뭐 한 이제 5도 이상 막 된다든지 그러면은 저는 벗겨도 된다고 봐요. 최고 기온이 한 10도씨 이상만 되면은.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움직이는 이게 지온이 4도쯤 되거든요. 그러면 4도 지온이라는 게 거의 우리 평균 기온하고 비슷하게 나가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는 평균 기온으로 봤을 때 한 5도, 6도쯤 되면은 벗겨도 얘가 이제 흡수를 하니까, 그럼 묶걸음을 줘야 되니까 그때는 벗겨주는 게 맞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지난해 좀 일찍 벗긴 사람들이 작년 2월 28일인가요? 센 냉해가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이상기상이니까 그거 갖고 그걸 겁내서 못 벗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빨리 벗겨주고 묶걸음도 빨리 줘야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는 예보가 이제 있을 그 시점에 벗기는 게 맞겠다. 예, 저는 그 정도 그래야, 왜냐면 그 시기가 보통 묶걸음 주는 시기니까. 벗기고 난 뒤에 그 마늘의 상태나 이제 어떤 상태를 보면서 여기 이제 뭐 웃걸음이나 아니면 이런 거 다 밑걸음에서 영향을 보고 파악해야 되지만, 어떤 마늘의 어떤 상태를 보고 약재나 영양제에 대한 웃걸음에 대한 부담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제 첫째 웃걸음을 주는 게 제가 다니면서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첫째 웃걸음을 대부분이 여서만 주세요. 그는 농가가 의외로 많은데, 자, 지금 이게 부직포를 벗긴 상태에서 겨울에서 어쨌든 이 식물체 자체는 약간 연약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소만 주면은 식물체가 더 연약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 문제 하나. 또 두 번째는 지금 요소를 주면 이게 영양생장이 계속 시행률이 낮아져 가지고, 아마 여기 같으면 3월 한 초부터 이제 쫓겨나가 시작할 거예요. 식물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식물체 내 질소가 많으면은 쫓겨나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는 문제. 또 하나 질소가 가다면은 당연히 지금도 약한 상태인데 더 약해지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질소만 주지 말고 NK 복구를 줘라. 가리를 반드시 섞어서 줘야만이 된다. 올해 아까 이제 올해 겨울의 기온이 따뜻한 날과 추운 날의 차이가 되게 심했고, 따뜻한 날이 또 지속된 날짜도 좀 많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플러스해서 이제 되게 오늘도 비가 왔지만 비가 온 날이 되게 겨울이 많았는데, 그것과 이제 병해충의 또 상관관계는 아니면 그러한 기온 때문에 어떤 것을 방제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지금 이제 이 온도가 이제 10도씨 이상 최근 들어서는 거의 15도, 거의 20도 가까이 가는데,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병이 입질성병, 충구병이라는 건데, 이 균은 한 10도에서 12도 되면은 균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병부터 가장 빨리 막아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보통 약재가 이제 가스카마이신이라든지 옥솔린산이라든지 발리디마이신 같은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 그는 약재를
일단 치시면서 이제 살충제는 아직 뭐 크게 당장은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살균제를 칠 때 살충제도 같이 응애나 총체벌레 같은 같이 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균이나 충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약제를 살포하는데 대부분의 또 연면 시비로 영양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물음이 약제와 영양제를 같이 혼용해서 살포해도 되는지, 아니면 혼용해서 살포할 때 어떤 것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거. 대부분이 영양제는 그 농약하고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양제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웃자랄 때는 칼슘제를 치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그러니까 마늘에는 이제 황이 이 중요한 기능성 성분의 역할을 하니까 황을 이제 연면 시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두 개 칼슘과 황은 같이 연면 시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하고 황을 같이 연면 시비하면은 두 개가 마주쳐서 이제 침전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흡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칼슘하고 황은 연면 시비할 때는 따로따로 해라. 농약하고 섞어치는 거는 별 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칼슘제와 황을 칠 때는 예. 뭐 먼저 칼슘제를 치든 황을 치든 예, 치고 좀 있다가 쳐야 된다. 그렇죠. 혼용하면 안 된다. 예, 혼용하면은 이제 안 됩니다. 묶걸음을 주는 것과 연면 시비를 통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의 차이,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거는 당연히 토양으로 줘야죠, 비료를. 비료. 왜냐하면 토양으로 주는 비료하고 실제 연면 시비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연면 시비를 이제 중요시하기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일단 뿌리로 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연면 시비는 말 그대로 저는 응급처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식물체가 어떤 뭐 수표를 받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양분 흡수를 못할 때 위로 주는 거지. 즉 사람으로 치면은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링겔 주사 맞는 이제 그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 연면 시비로 양분을 계속 보충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는 양도 연면 시비 해봤자 이제 요소 같은 경우는 뭐 한 0.3에서 0.5% 정도 주는데, 그렇게 해도 물 50말 그 1000리터에 한 5kg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는 양은 이제 적죠. 얼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토양에서 그렇죠. 식물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유익 있게 보면 이제 해야 될 보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유익 있게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지. 예, 지금 원래 금년도 날씨가 빨리 따뜻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씨에 맞춰서 웃거름을 빨리 주시는 거는 잘 하세요. 이제 그거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웃거름 주는 양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시기가 빠를 때는 시기는 빨리 주되 양은, 특히 질소질 양은 약간 줄여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체가 계속 웃자라게 돼 가지고 나중에 특히 그 2차 생장, 그 벌마늘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시기는 정상적으로 당겨 주되 양은, 특히 질소질 양은 조금 줄여 주셔야 마늘이 건강하게 크고 나중에 큰 마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웃거름을 3차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웃거름을 너무 오래까지 줘도 식물 생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뭐 횟수보다 이제 어느 정도 횟수나 양,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웃거름을 2번 주느냐 3번 주느냐는 내 토질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래 땅이 많을 때는 저는 3번을 주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전남처럼 이제 황토 땅 이럴 때는 뭐 2번만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료 주는 시기가 중요한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데 이제 품종도 따라 다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비료 주는 시기는 수확 예정일, 각 지역에 예를 들어 수확 예정일이
뭐 6월 1일이다. 6월 1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60일에서 70일 전. 그러면은 3월 20일에서 3월 30일 사이. 그러니까 마지막 비료는 수확 60에서 70일 전에 마지막 비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 60일, 70일 전. 그 예. 이후에 주면 마늘에 별로 좋진 않죠. 그렇죠. 그 이후에 주면 항상 그 질소질이 늦게까지 흡수되기 때문에 실제 구가 클 당시에는 토양에 비료가 많이 남아 있으면 식물체가 잎이 짙어지잖아요. 잎이 짙어진다는 것은 이제 질소 함량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탄소 동화작용했는 그 광합성 산물을 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늘 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 지상부에서 자기가 크려고 하거든요. 즉 영양생장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2차 생장이 발생하죠. 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